독일 현지도 놀랐습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엄청난 패스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뮌헨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독일 마인츠의 MEWA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8라운드 마인츠와 원정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개막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승 2무 승점 20점을 기록하고 리그 3위에 랭크됐습니다. 1위 레버쿠젠 승점 22, 2위 슈투트가르트 승점 21을 바빡 추격 중입니다. 반면 이재성의 소속팀 마인츠는 2무 6패 승점 2 깊은 무승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리그 18개 팀 가운데 1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대표팀 감독은 이날 경기장을 찾아 김민재, 이재성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고 소속팀에 복귀한 김민재, 이재성은 나란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뮌헨 센터백 김민재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태클 1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등 철벽 수비를 펼쳐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재는 공중볼 경합에서도 2차례 승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능력은 바로 패스였습니다. 김민재는 패스 102회를 시도해 102회 모두 성공시키며 성공률 100%를 찍었습니다. 센터백임에도 정확도 높은 패스를 선보여 팀 경기를 매끄럽게 이어가게 했습니다. 선발로 나선 선수 중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선수는 김민재 혼자뿐이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뮌헨 베테랑 토마스 밀러도 패스 성공률 100%를 올렸지만 후반 43분 그라운드를 밟아 2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패스 시도도 4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현지도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독일 바바리안 풋볼은 김민재를 카이저 황제라고 소개하며 김민재는 조용하고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민재는 엄청난 힘과 스피드 덕분에 뮌헨 선수단 사이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김민재의 피지컬이 돋보였지만 더욱 빛난 것은 그의 패스 능력이었다. 100번의 패스를 시도해 100번의 패스를 성공했다. 성공률 100%였다. 괴물이 보여준 아주 깔끔한 경기력이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통계 매체들도 높은 점수를 주며 김민재의 활약상을 칭찬했습니다. 통계 매체 품목은 김민재에게 평점 7.3을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6.9를 매겼습니다. 이날 전반 초반부터 강력한 헤더를 앞세워 제공권을 장악한 김민재는 전반 32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정확한 슬라이딩 태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상대 공격이 이어지자 김민재는 일어서자마자 달리며 수비에 힘을 보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에도 김민재의 철벽 수비는 계속됐습니다. 탄탄한 피지컬로 상대와 몸싸움을 이겨냈고 후반 8분에는 애매한 공중볼을 가슴으로 골키퍼에게 전달하는 센스 넘치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김민재의 엄청난 힘에 밀려 상대 선수들이 여러 차례 튕겨져 나가는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36분 문전 앞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수를 펼치고 포효했습니다. 그간 프랑스 수비수 다옳 우파메카노가 선발로 출전해 김민재와 센터백 호흡을 맞췄지만 최근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대신 네덜란드 수비수 마타이스 데리흐트가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와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양측 풀백으로 콜라드 라이머, 알폰소 데이비스가 출전해 포백을 이뤘습니다. 뮌헨의 포메이션은 4-2-3-1이었습니다. 포백과 함께 레온 고레츠카와 요슈아 키미히가 선발 출전해 중원을 조율했습니다. 킹슬리 코만과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가 2선에서 공격을 지원했고 최전방 공격수로 해리 케인이 출전했습니다. 골키퍼는 스벤 울라이히가 맡았습니다. 뮌헨은 초반부터 경기를 압도했습니다. 전반 11분 코망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마인츠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성이 좋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의 헤더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오히려 뮌헨은 전반 16분 케인이 추가골을 넣으며 2-0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인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43분 마인츠의 측면 미드필더 앙토니 카시가 추격을 기록해 승부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민해는 후반 14분 고레츠카의 쐐기골로 다시 격차를 벌렸습니다. 고레츠카는 펄쩍 뛰어오르며 포효하는 격렬한 세리머니를 펼쳐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민해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원정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날 품목은 쐐기골 주인공 고레츠카에게 가장 높은 평점 8.5를 부여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고 패스 성공률 87%, 키패스 2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김민재와 전북현대에서 함께 뛰기도 했던 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총 63분을 뛰었습니다. 후반 18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패스 성공률 87%, 키패스 1회 등을 올렸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2차례 승리했습니다. 품목은 평점 6.4,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6.2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폴리에서는 김민재를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동료였던 웨스티가르드가 팀을 떠난 김민재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를 맡으며 나폴리의 33년 만에 리그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웨스티가르드 역시 지난 시즌 나폴리에 합류한 가운데 김민재의 백업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하며 리그 최고 수비수로 인정받은 가운데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영입 경쟁을 펼친 끝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7경기 출전에 그쳤던 웨스티가르드는 올 시즌 초반에 6경기에 출전하며 김민재가 팀을 떠난 이후 나폴리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웨스티가르드는 지난 18일 트랜스퍼마크트를 통해 김민재의 이적에 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웨스티가르드는 나폴리의 누구도 김민재의 이적을 기뻐하지 않는다. 김민재는 훌륭한 선수이고 우리는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다. 김민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분명히 김민재는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선택했다. 좋은 선택이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웨스티가르드는 김민재의 이적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차례다. 지난 시즌은 나에게 어려운 시즌이었다. 여러 경기를 연속적으로 치를 때 나의 자질을 보여주기가 더 쉽다며 김민재 이적 이후 자신의 입지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웨스티가르드는 나폴리는 나를 간절히 원했고 감독은 나에게 매주 전화를 걸었다. 이적을 마무리하는데 12주가량 걸렸다.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나폴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에는 우리는 모두가 완벽하게 뭉쳤다. 우리는 최고의 축구를 했고 믿을 수 없었다. 우승이 가까워졌을 때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몇 년 동안 임대 활약을 펼쳤고 나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다. 나폴리에서 뛰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팬들은 축구를 위해 산다. 마치 종교와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가 떠난 나폴리는 올 시즌 5승 2무 2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과 함께 리그 우승에 성공했던 나폴리는 올 시즌 9경기 10골을 실점한 가운데 3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나폴리의 주축이었던 김민재의 부재가 크고 오시멘에 관한 잡음 때문인지 전 시즌과는 다른 모습으로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